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10시 5분이 되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지마을 금호 청구연합 주민 설명회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신 소유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 36번째 주민대표 정선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지마을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아주 놀라운 속도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규모도 가장 크고 이해관계도 가장 복잡한 단지라서 기존 도정법에 따라서는 절대로 재건축을 꿈도 꿀 수 없었던 우리 양지마을이 소유자님들께서 하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아주신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정입니다. 이제 곧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도 해야 하고 정산 방식, 배정 방식 등을 정해서 우리 양지마을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 규정에 담아야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도 해야 됩니다. 양지마을에는 총 6개 단지, 아파트 4,392세대와 상가가 4,795호가 있습니다. 모두 각자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100% 만족하는 안은 존재하기가 어렵고 또 어느 단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도록 하는 안은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규정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체감하는 이익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각자가 원하는 것만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일정 수준의 이해와 조정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빠른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노특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곧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정 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2개월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 금호 청구연합을 구성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설명회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뭔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소유자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궁금하신 것들 다 물어보시고 하고 싶은 말씀들 다 해주셔서 궁금증을 풀고 또 향후 절차에 소유자님들의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한국토지신탁 윤성대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윤성대 팀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토지신탁의 윤성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설명회는 그동안에 이제 경과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행규정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시행규정에 대한 안내, 그리고 연합 구성에 따른 기대 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또 재건축 사업은 사업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기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향후 일정이라든지 소유주분들의 이제 협조를 좀 부탁드리는 안내를 좀 드리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업무에 대해서 좀 보고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1일 날 저희 한국토지신탁이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예비 시행자로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뒤이어서 9월에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했고요. 10월 초까지 설문조사를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좀 반영을 해서 10월 말에 특별정비 계획을 저희가 접수를 했고 12월 초에 경관심의 그리고 12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하고 현재 고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허가입니다. 보통 이제 서울시에서는 2년 가까이 걸리고요. 일반 지자체에서도 빠르게 해도 1년 이상 걸리는 이런 인허가인데요. 국토부와 또 이제 성남시에서 전폭적인 좀 지지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합니다. 예, 보고 계신 일정표는요, 저희가 지난 7월에도 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설명회 당시, 그때 당시의 일정표입니다. 당초에 이제 8월 초까지 주민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26년 6월에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일정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좀 돌이켜 보면 의견 수렴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8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앞장에서 제가 이제 10월 초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가 지연이 되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도움을 힘입어서 지금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행규정 수립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시행규정에는 조합 사업에서의 정관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 규정에는 향후에 이제 저희가 시행자 고시를 받은 이후에 정비사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체회의, 총회죠. 네, 전체회의를 할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결 받아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인 분양 순위에 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이 분양에 대한 순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이 관리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을 제대로 지켰냐, 그리고 소유주들 간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분양 순위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소재지번 우선순, 그리고 종전가액 가액순, 지분비례 배분, 이렇게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소재지번 우선순에 관해서는 금호 1단지, 그리고 청구 2단지, 그리고 601동에서는 주대단을 통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 예비 시행자에게 좀 전달을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호 청구 연합에서 금호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보고 계시는 종전가액 가액수나 지분비례 배분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호 1 그리고 금호 3, 602동은 서로 대지를 조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지의 이제 대지권을 다 합쳤을 때 그 비율을 좀 따져보면 금호 1단지가 한 66% 정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금호 3이 약 한 27%, 602동이 약 한 7%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청구 2단지와 601동은 대지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단지와 공유를 하고 있지 않고 단독으로 소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독립정산과 우선 배정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독립정산은 뭐 개념적으로는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지출을 별도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법률과 형평성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 독립정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의 주장이 법적으로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저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소유주들 간의 이제 합의인데요. 그래서 성공적인 통합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 구성에 따른 효과입니다. 먼저 양지마을 지구 공유 현황인데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청구 연합 설명회이니까요. 오늘은 이제 한양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고요. 금호 청구 연합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 1단지입니다. 금호 1단지는 지금 34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34번지에 있다고 하면 34번지의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이죠. 근데 저희 양지마을은 최초에 이제 입주를 할 때 등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34번지에 있는 금호 1단지 아파트의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34번지, 32번지, 27번지 전체 면적의 합계에 내 지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번지에 살고 계시지만 32번지 땅의 일부, 27번지 땅의 일부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금호 3단지를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금호 3단지는 27번지에 있죠. 물론 27번지에는 한양 2단지도 일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금호 3단지는 27번지에 있지만 27번지에 소재한 금호 3단지의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마찬가지로 32번지와 34번지를 같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32번지에는 601동과 602동이 있는데요. 같은 지번에 있는 아파트지만 601동은 32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34번지, 27번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기 건물이 소재한 32번지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같이 32번지에 위치한 602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4번지, 27번지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네, 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 순환 출자 관계처럼 이렇게 지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져 있고 물론 청구는 단독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지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이거 개별적인 단지로 정산을 하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판단이 됐고 그래서 연합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예, 지난 특별정비계획을 접수를 할 때 제출된 통합정비협의서입니다. 지난 가을 설문조사에서 연합별 독립정산에 대한 다수 의견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정산을 하겠다. 수입 비용의 정산 방안이라는 항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연합정산을 하겠다라고 추가로 기재를 해서 제출이 됐고 지금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연합 아니고요. 이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 구성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축 아파트를 설계를 함에 있어서 비교적 배치가 유연합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유연성을 가지고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합을 구성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각자 단지에다가 제자리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땅의 모양도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가까운 단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연합을 구성하게 되면 비교적 유연하게 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공공기업 및 이주대책 지원세대 일부 부담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호지역 배정에 대해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분양 수익에 대해서 사업체 연합에서 공동으로 향유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인데요. 배치의 유연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지별로 쪼개서 건물을 배치할 때보다 훨씬 넓은 조경 공간이라든지 또 쾌적한 또 동배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 단지의 프리미엄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금호 1과 청구 사이에 공공보행 통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공보행 통로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도 보면은 살짝 이 공공보행 통로 쪽에 이 주동이 하나 이렇게 걸쳐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연합이 아니다, 그러면은 각자 단지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러나서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각 단지의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을 했을 때의 장점이 생기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기업 그리고 이주주택 이주 지원 세대를 저희가 이제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연합으로 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자리에 이주주택 지원 세대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단지별로 다 이 소형평형들, 이주대책 세대로 지어줘야 되는 이 소형평형들이 각각 단지에 이제 다 흩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연합으로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비선호 입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곳에 조금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시를 앞둔 특별정비계획에 따르면 저희는 이주대책 세대는 전부 이제 5구 타입으로만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했고, 인허가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단 금호청구연합에서 증가세대 수에 따르면 이주대책 세대는 총 140세대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주대책 세대를 저희가 143세대 정도 줘야 되는데요. 또 그러면 이제 5구 타입을 143세대만 지으면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10월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원 플러스 희망 세대가 24.5% 정도 되셨어요. 근데 24.5%를 저희가 단순하게 비율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원 플러스 원을 받겠다라고 한 맥스 한 500세대 가까이가 또 5구 타입이 별도로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가 다 설문조사를 그때 참여를 하신 게 아니고, 그때 설문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비율만큼만 급한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감안해 보면 결국은 한 650여 세대를 어딘가에는 소형평형을 지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합을 구성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치의 유연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선호지역 배정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단지가 아닌 다른 단지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확보고요. 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좀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10월 설문조사가 양지마을 전체로는 한 50%를 조금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금호청구연합에서의 응답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좀 절실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설문에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10월 설문의 결과고요. 보시면 이 숫자는 전부 다 금호 총구 연합에 따른 숫자입니다. 한양연합의 숫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전체 응답자가 1000명이 조금 넘는 분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고 3구 4구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3구 4구 가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없었고 5구로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40여 분, 3.9%. 그리고 이제 8사를 분양받겠다고 하신 분들이 사실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습니다. 한 26% 정도에서 280여 분께서 8사로 가시겠다고 하셨고, 다음으로 이제 많은 희망 타입이 49평, 21% 정도, 한 220여 분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응답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한 73%, 또 상관없다, 어디는 괜찮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한 17% 정도 되고요. 선호하시는 입지는 뭐 역시나 순회역 인근 중앙공원 조망,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연합 내에서 각 단지의 전체 세대수를 감안해서 추정한 배정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특별정비 계획이 접수된 설계 배치도에 따르면 금호 1자리에 신축되는 세대수는 1560세대, 그리고 청구 자리에는 1249세대, 그리고 금호 3 자리에는 483세대, 그리고 601, 2동 자리에는 674세대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배정 희망 세대수를 1264세대로 기재를 했는데, 이 1264세대는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10월 설문조사와 지금 설문조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0월 설문조사에서는 배정받기를 원하시는 위치가 어디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기가 순회역 인근, 중앙공원 인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문을 했었고, 이번 설문에서는 저희가 아예 지번을 찍었습니다. 34번지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금호 1자리를 원하십니까? 청구 2자리를 원하십니까? 한양 1자리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딱딱 지번을 찍어서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 그저께까지, 한 이틀 전까지 응답하신 분들의 비율을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1260여 명 정도가 금호 1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 2자리에는 한 700여 분이 그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답변하셨고, 금호 3은 이제 168세대, 그리고 601, 2동 같은 경우에는 한 220여 분이 제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 가고도 금호 1자리에는 약 300세대 정도가 남게 되고요. 청구 2자리는 530세대, 금호 3은 315세대, 금호 601, 2동 자리에는 한 70여 세대가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배정 가능성인데요. 금호 1과 3에 대해서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금호 3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금호 1에 가겠다라고 희망을 하시더라도 현재 기준에서는 2560세대 정도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소유자분들이 다 가실 수가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원하는 타입에 따라서는 부족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호 1자리에 지어지는 1560세대 중에 84 타입이 예를 들어서 한 400세대다. 근데
회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뭐 450명, 500명이다. 그러면 이제 400세대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경합이 생겨서 이제 못 가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 타입이 원하시는 자리에 다 지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설문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호총무 연합에 계신 분들 중에 설문조사 하지 않으신 분들 다시 한번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다음으로는 배정 순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소재 지번 우선 순위이고요. 연합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 1, 청구 그리고 601호동 분들께서 많이 원하시고 계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도 1순위는 뭐 여전히 소재 지번이 되겠지만 2순위를 이제 공유 지번을 고려를 할 것이냐 공유 지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순위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소재 지번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는 당연히 그 소재 지번에 위치하고 계신 단지 소유자분들이 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2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공유 지번을 고려를 한다면 2순위로 그래도 적당히 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2순위를 공유자에 한해서 2순위를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이제 공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이제 3순위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재 지번 우선순에서도 두 번째는 이제 공유 지분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 그러니까 1순위만 소재 지번을 주고 2순위는 전체 소재 지번이 아닌 분들은 이제 권리가액 가액순으로 이제 가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종전가액 가액순이고요. 종전가액 가액순도 마찬가지로 공유 지번을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좀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지번을 고려한다면 1순위는 소재 지번과 공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순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금호 1자리를 간다. 그러면 금호 1자리를 공유하고 있는 금호 1단지, 금호 3단지, 그리고 602동 소유자분들이 전체로 묶어놓고 여기서 권리가액 가액순으로 가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2순위는 공유하고 있지 않은 연합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 지번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의 종전가액 가액수는 연합 내에서 그냥 소재 지번, 공유 지번 따지지 말고 그냥 전체 소유자가 종전가액에 따라서 배정한다. 이런 방식이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지분 비례 배분이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금호 이건 이제 뭐 청구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위원이고요. 금호 1, 그 다음에 금호 3, 602동은 아까 각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 공유하고 있는 지분만큼의 비율을 따져서 각 모든 단지 금호 예를 들어서 아까 금호 1이 전체 지분이 한 67%, 그 다음에 이제 금호 3이 27% 정도였잖아요. 금호 1 자리에는 금호 1은 67%만큼만, 금호 3은 또 27%만큼만 우선순위를 이제 배정을 한다. 이런 방식입니다. 예컨대 이제 84가 100세대가 지어진다. 그러면 금호 1은 67%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67세대에 한해서는 금호 1에 이제 우선순위를 주고 27%만큼은 금호 3에 우선순위를 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 이 방식 그리고 또는 종전가의 가액순에 대해서는 이제 금호 3단지의 소유주분들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연합 내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복수에 저희가 법률자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사업에서 우선순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이 합의의 방식과 동의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는 설계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A지번 A타입 희망자가 단지별로 50세대, 30세대, 20세대 이렇게 총 100세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A지번의 A타입을
100세대를 다 짓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설계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문제는 저희는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시기적 중요성입니다. 예, 노트법 개정안인데요. 지난 12월에 노트법 개정안에 국토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현행 법령은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율이 전체의 50% 동의로 딱 하나입니다. 근데 개정 후에는 단지별 이제 과반, 주택 단지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 동의 요건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지금 통과는 되고요. 아직 공포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곧 멀지 않은 시간에 이제 공포가 될 걸로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공포가 되면은 6개월 후에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뭔가 이제 합의나 이런 절차들이 좀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꼴이죠.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단지간에 이런 배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행 규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빨리 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참고 삼아서요. 저희가 특별정비계획 인허가 진행계획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현재 건축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화 받은 것 중에 많은 분들이 84가 너무 없다. 나는 금호 1 자리에, 청구 자리에, 금호 3 자리에, 601동 자리에 84 타입을 좀 분양을 받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84 타입이 너무 좀 부족해 보인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입주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이 설계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특별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설계입니다. 땅에 대한 설계.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땅의 면적, 그 다음에 땅의 경계, 그 다음에 용적률 검토 이런 기본적인 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서 확정을 받는 단계이고요. 그 확정이 되면은 그 땅 위에다가 건축물을 몇 평형을 어디다가 뭐 몇 세대를 지을 것이냐 이런 과정들은 시행자 지정 이후에 통합심의 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면 바로 통합설계, 통합심의를 진행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올해 이제 상반기에 계획적인 일정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축물 배치를 계획을 하고 분양 희망 위치에 희망 타입을 최대한 반영 설계안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3월 정도에는 시행 규정을 확정하고 4월에는 동의서 신고해서 7월 정도에는 고시를 두고 받는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고요. 지금 저희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올 여름 정도에 시행자 지정을 받고 통합심의,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뭐 사업시행계획 인허 발표부터 입주하고 거쳐서 특공 입주까지 하는 그런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뭐 각 단계별로 이런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들을 저희가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예.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늘 무선 마이크가 좀 잘 안 돼서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로 소유하고 계신 물건 동호수와 성함을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마이크, 무선 마이크가 지금 오늘은 되지가 않아가지고요. 한세를 하겠습니다. 한세
세대에서 두 개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사람은 두 개를 다 배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는 배정받지 못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세대에서 두 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초기과열 지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현재는 한 세대밖에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시행사에서 수용을 하는 겁니까? 처분을 하셔도 되고요. 처분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0억 해서 20억의 값어치를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만약에 한 세대만 분양을 받으시면 그만큼 그 이제 그 권리가액이 높아지시는 거기 때문에 환급 금액이 커지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네. 혹시 그 설문조사 평형별 뭐 배치도나 방수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설문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형별 배치도는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색깔이 나와 있는데 그 설문조사 화면에 보시면 이 배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배치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그 평형별로 여기 이제 이 주황색이 뭐 몇 타입이다, 3구 타입이다, 4구 타입이다, 5구 타입이다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조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시기 때문에 좀 작은데 확대를 해서 보시면 몇 평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좀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타입별 이제 방 개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 개수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인데 지금 발표를 수 상량 배경 방식으로 오랜 기간 평행선인데 이거를 신탁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청 안에서 그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에 대한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를 신탁사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오늘 사실 설명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아까 그 배정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 단지에서 원하시는 배정 방식이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느 한 가지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거를 뭐 투표를 통해서 제일 많이 뭐 투표한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특정 단지는 세대수가 많고 또 특정 단지는 세대수가 좀 작잖아요. 그러면은 세대수가 작은 단지에서 전원이 뭐 특정 표를 한다고 해도 소유자 수가 많은 단지에서 뭐 한 50%만 해도 뭐 이길 수 있는 뭐 이런 또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 문제를 설계적으로 풀어보려고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사실 그래서 설문조사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설문조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설계적으로 희망하는 위치에 희망하시는 타입이 다 배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이거를 어떤 순서로 갈 거냐는 의미가 없어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설계적으로 이 배정 원하시는 것들을 다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설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특정 단지에서 너무 이렇게 조금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수개월째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가지 않는 방법을 저희도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설계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애매한 게 그 설계적으로 해결이 된다 해도 시행 규정에는 배정 방식에 대해서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각 단지에서 이 세 가지 방식, 지금 현재 원하고 계신 방식은 다르지만 설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뭐 특정 단지에서 그래 다 우리가 이 순위가 돼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이게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설계 가능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금호 1단지 정주입니다. 6단지 분들 많이 나오셨을 텐데 1단지는 준주거 지역이죠. 여쭤보는 겁니다.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이면 우특법에 의하면 건폐율 70%까지가 가능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준주거 지역에 700, 800%의 용적률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통합으로 해서 통합 재건축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용적률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네. 최대 용적률이 450%죠. 네. 구역을 내에서. 네. 그러나 일부분이 450%가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6단지 대리지분이 작아서 저희가 통합정산을 하면 도와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지금 현 신탁사와 주민대표라는 도로를 그대로 중시하고 정비 계획에서 빼셨죠. 네. 그러면 6단지의 대지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분리된 데에서 6단지의 건축을 600이나 700%로 건축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러면 6단지의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정산을 하든 독립정산을 하든 정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청에 좀 알아보고 있는데 거의 뭐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 6단지 우리 소비자분들이 가장 불만 있으셨던 게 대지분이 달라서 용적률 높게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왜 안 되냐라고 얘기했으면 이 정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법령 규정을 확인해서 그러면 6단지에 700%가 되든 800%가 되든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360%가 있기 때문에 대지 면적 계산하면 400%로 6단지 600% 이상 가능합니다. 그럼 6단지 소유주들은 제가 계산한 거로는 약 4억에서 5억의 수익이 더 발생을 해요. 그 수익을 통합정산하면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유주 대표자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각 대지별로 독립정산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6단지에서 가져가시고 대신 6단지를 결정받고 분담을 많이 줄이는 게 6단지의 큰 이익이다. 그것을 계산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정비계획을 다시 짜야 되느냐? 제가 확인했어요. 이미한 정비계획에 변하는 정비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는 아마 다시 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 지분 비율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공유 토지의 소유 관계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냐, 일반 공유냐. 제가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을 확인한 바로는 각 단지의 지금 현재 대지는 구분 소유적 공유에 합당하고 단 아직 이러한 큰 단지 내에서의 큰 판례가 없어요. 일반 대지에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30년을 우리가 재건축 안 한다 그러면 각 단지는 그 대지에 대해서 계속 소유권과 이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구분 소유적 공유가 인정된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단독정산, 독립정산과 대외 독립정산을 우선적으로 공유하시는 게 법적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32번지에 601, 2동의 용적률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계획 용적률이 360%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용적률을 뭐 450%까지 이제 올릴 수 있지 않냐? 뭐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저희가 보셔야 될 거는, 저희 양지마을은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비행고도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마냥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정해진 자리에서 용적률을 높이려면 방법은 위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 층수 저희 계획된 것이 37층, 40층을 채 넘어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금 같이 선도직으로 하고 있는 시범단지 경우에는 거의 49층까지 계획이 돼 있죠. 근데 만약에 49층까지 저희도 지을 수 있다면 저희도 동이 뭐 한두 개는 더 줄어들고 조금 더 쾌적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양지마을은 안타깝게도 이 비행고도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을 만약 이제 법령에서 허락하고 있는 만큼 마냥 다 올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토지를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지만 각 단지에서 지금 30년이 넘는 세월을 지금 각자 생활해 왔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좀 주장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호 1단지 일부 소유자분들께서 받으신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서를 제가 좀 전달을 좀 받아서 봤는데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광장의 의견서에도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고요. 또 저희도 지금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관해서 대형 로펌에 저희가 자문을 조금 의뢰를 해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고요. 심지어 판례에 따르면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지가 전원이 예를 들어서 동의했어요. 100명이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 우리는 요만큼의 내 면적은 내 땅, 저만큼의 저쪽 면적은 네 땅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게 쭉 이어지다가 공유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합니다. 자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분권 지분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새로 매수하는 사람이 난 이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인정 못해 라고 하는 순간 그동안 인정되어 있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법률적으로는 조금 달리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네. 네. 아까 6단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6단지 얘기를 드리면서 건폐율 70% 얘기를 드렸어요.
그거는 검표율 70%가 되면 27만 돼도 600%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보도자료를 못 만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에서 건폐율 70%짜리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상 네. 주거 지역 주거 네. 기본적으로 네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인데요. 지금 여기 60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상복합 형식으로 상가도까지 났습니까? 그러니까 네. 70%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땅은 601, 602동 소유자일 것이고 네. 근데 지금 여자께서는 네. 갑자기 높이 지하에서 못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힘들어서 두 개를 결정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차가 힘드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절차가 힘들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 그 통합 재건축에서는 법리에 맞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근데 동의가 필요하면 이 반대쪽 대표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쳐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법률 저희가 자문 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신부님 저 뒤에 이제 먼저 하셔가지고 마이크가 오늘 무선 마이크가 안 됩니다. 네. 네. 사람들 이렇게 많이 와서 무슨 말투로 준비를 하고 무슨 소리 한다는 걸 예, 오늘 저희가 계속 무선 마이크 사용했었는데요. 오늘 학교 쪽에서 오늘 방학이다 보니까 사전에 다 체크를 하고 난 처음에 이런 설명을 해야지. 네, 그 점은 좀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분에 앞에서 아까 답변을 해주신 거에 602동에 대해서 식답을 해주셨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자세하게 따져보고 그런 검토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우리 보도 제한 때문에 시간 못 올리니 바로 안 된다는 식으로 식답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부분 소유적 부분관계냐 아니냐 이런 거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는데 다만 현재 연합변 정산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정해졌다고 아예 공언을 공표를 하듯이 지금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지난번에 일본의 자문의견서에 27번지는 부분 소유적 공동관계로 해석을 해서 나눌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연합은 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좀 전에 설명하시는 부분 소유적 공동관계는 전원의 동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또 그거는 또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적용하는 법리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번지를 나눌 때는 쉽게 어떤 법률 사무소에 의견 하나를 가지고 쉽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은 그것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니까 불가할 것이라는 식으로 하시면 일관성이 없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정리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별 정산이 지금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금호 1단지의 경우에는 금호 1단지 소유주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일부 소유주분들한테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다수의 소유자들한테는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으셨어요. 연합별 정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지 않으셨거든요. 소유자들이 의사를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연합별 정산이 확정이 돼 있다고 지금 그렇게
그렇게 발표를 하시거든요. 이것 또한 하여튼 좀 소유자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나서 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 주셨고요. 첫 번째 이제 구분소유주 공유관계, 그러니까 27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합을 구성을 할 때 27번지가 뭐 한양 2와 이제 금호 3이 이제 같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구분소유주 공유가 인정이 되고 지금은 전원동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 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게 맞고요. 저희도 사실 이 구분소유주 공유관계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금호 1에서 받으신 자문서,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법률 자문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맞다 틀리다, 저희 맞다 틀리다는 아니겠죠. 물론 그거는 이제 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의견을 검토를 해서 답변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느 순간 이 연합정산이 이제 확정이 됐다. 근데 이제 금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답률이 조금 10월 설문 당시에 좀 저조했었습니다. 아까 한 3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전체 이제 918명 중에 282명이 참여를 하셔서 한 30% 정도만 설문에 좀 참여를 하셔서 이 연합정산에 대해서 다수의 이제 소유자들이 찬성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 의견 맞죠? 예. 저희가 이 연합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특별정비계획에 연합정산으로 하겠다라고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아까 저희가 시행규정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관리처분에 대한 내용도 이 시행규정이 담겨야 되고요. 이 시행규정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각 단지의 다수의 소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 동의서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참석을 해주셔야만 각 단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를 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반영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설문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싸우자는 건 아니고 바로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있어서 저 당시에 설문조사 때는 그 설문 항목에 연합정산과 그것에 반대하느냐 그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금호일단지 소유자로서는 뭘 선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설문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금호일단지 소유자분들도 적극 참여할 겁니다. 설문 자체가 치우쳐져 있으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금호일단지 분들이 재건축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설문에는 소유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의견들은 자꾸 주십시오.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도 업무에 좀 반영을 하고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지금 신탁강 측에서 그 주민 대표단이 이제 없어지고 조사비가 줄일 텐데요. 이렇게
그리고 각자의 잘못된 그런 가치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런 소문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치적인 정파기를 선출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선출 방식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정비사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시행 규정에 저희가 이제 담을 거고요. 정비사업위원회는 지금 현재 주민대표단과 같이 25인 이내, 지금 현재는 주민대표단 24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한 24분 정도를 단지별로 안분을 해서 배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시행자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주민대표단의 임무는 다 끝납니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새롭게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청구단지에 배정된 인원이 뭐 4명이다. 그러면 저희가 입후보를 받을 겁니다. 입후보. 그러니까 청구 2단지 내에서 정비사업위원회 정해진 숫자는 4명인데 정비사업위원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정 소정의 서류를 갖춰서 입후보를 하세요. 라고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4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뭐 6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2명은 이제 탈락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청구 내에서 투표를 해서 다득표 손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정족수 안에 들어온다면 과반을 물어서 뭐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뭐 경합이 있다면 다득표 손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뒤에. 네. 네. 아니 말씀하시죠. 가능성은 인가 시점이요. 지금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투기과열지구가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됐고 또 지금 저희가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전매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 지정이 되기 전에 매매를 하셨다. 그러면 매수하시는 분에게 분양권이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행자 지정 이후에 매매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10년 보유를 하면서 5년을 거주하시는 경우에만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께서 분양권이 주어지세요. 근데 10년을 보유하면서 5년 거주를 하지 않은 물건을 매매를 하시게 되면 새로 사시는 분들은 매수인은 청산자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세만큼 가격을 받으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 뭐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이 안 갖추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획이 있으시면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 이후에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데 직장 때문에 저기 뭐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속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분양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수인이 조합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 7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등기 완료까지 나야 되고요. 7월 전에 저 시행자 지정 전에 이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가 된 경우에는 매수인께서 아무 문제 없이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네. 네. 증여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뭐 상속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증여는 똑같습니다. 증여는 사업시행인가일 전까지, 시행자 지정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주비 대출 시점에 그 LTV라든지 금융 규제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저희가 이주를 나가려면 그 시점 가서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바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바뀝니다. 네. 네. 추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공사를 통해서 조달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비를 통해서 조금 일부 보전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를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있는데 LTV가 뭐 예를 들어서 뭐 6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보증금 4억을 돌려주기 위한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시행자가 보증금을 이제 임차인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임대인,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거기에 따른 그 이자까지 부담을 하신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먼저 좀 질문 계속 쏟으셔가지고 안 하시나요? 예, 질문하십시오. 매매 시점으로 봤을 때는 7월 이후에 매수자는 이 권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네, 권리가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분양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살기 위해서 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관리처분 시점에 투기가해주가 만약에 없어졌다, 해제가 됐다, 그럼 또 생겨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조금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주민이고요. 작년에 특별정비계획구역 이 계획안 발표하고 성남시에 제출했을 때 아마 한토신에서 이게 책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못 받으신 분은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책자 못 받으신 분 아마 여기 중간중간 사진 찍으신 분들 다 아마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파워포인트 보여주신 내용들이 특별정비계획구역 한토신에서 이 책자를 보내줬을 때 그 내용 그대로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저도 이제 특별정비계획 구역안 이런 중요한 결정들, 중요한 계획안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작성됐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한번 보려고 했더니 성남시에서는 온라인에서 공개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성남시청까지 가야지 그 비치해 놓은 걸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9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대에 가야지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이게 정보 접근성을 굉장히 제한하고 참여를 굉장히 이제 저해하는 약간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저희 한토신에서는 왜 일부 주민들에게만 그런 것들을 이제 배포하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배포를 안 했지, 이런 네.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지 않은 이유 같은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 소유자만 배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전체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등기로 발송을 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못 받으셨다고 하실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주소와 실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가 다를 수 있고요. 네, 저희가 혹시 저희가 끝나고요 주소지를 좀 알려주고 가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네,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못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거고요. 네. 보냈는데 등기를 좀 지금도 우리가 일을 하니까 수가 없으니 지금 좀 거래처를 했더니 여기에서 보낸 그 여기 옆쪽에서 직접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우체국에서 그렇게 아니에요. 답변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발송을 해줄 수가 없다. 직접 받으러 오세요 해서 저희 시간이 없어서 못 받으러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편을 받으실 주소가 좀 다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낮 시간대에 안 계셔서 등기 우편물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특별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발송해드린 그 우편물에는 책자도 있었지만 그 동의서도 있었어요. 입안 동의서도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였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등기 우편으로 좀 발송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설명회에서도 그런 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입안 동의서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굴하면서 그 동의서를 내시기 전에 좀 보실 수 있도록 아까 그 보신 배치도도 저희가 공유를 좀 해드린 상황이고요. 책자가 여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책자 여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청구 2단지에 있나요? 책자 여분이? 청구 2단지에 좀 여분이 저희가 갖다 놨는데요. 금호일에 일부 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특별 정비계획 구역안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제 온라인에서 주민들이 쉽게 이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그 작년 말에는 왜 성남시 이제 그쪽에 특별하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비치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정포성을 이제 제안을 했던 건지 혹시 아시는지 관련해서 궁금해요. 아니, 서울시에서도 주민공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성남시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 요청을 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정비계획 도서 전체에 대한 온라인 공유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 협력업체에서도 일을 하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작권도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공유해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답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배송도 해드렸고 설명회도 했고 입안 동의서를 할 때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끔 아까 그런 그 배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공개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2주요? 2주는 통상적으로 한 3에서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지급이나 투격은 언제쯤에 이루어질까?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처분 계획에 아까 나와야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분양 계약을 하실 때 뭐 10%, 그 다음에 중도금 60% 내시고 입주할 때 30%를 내시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룰이라면 룰인데요. 어떤 단지는 의결하는 그 절차, 그 다음에 금융조달 조건에 따라서 입주하실 때 100% 납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은 금융조건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바뀌었다고 확정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요. 분담금을 내시는 시기는 2주 이후에 설거 다 끝나고요. 착공 직전에 이제 일반 분양 전에 이제 소유자 분양, 조합 분양이죠. 그걸 먼저 하게 되는데 분양 계약 체결하실 때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네. 사업 시행자 그 일정. 아니요, 아까 정비사업위원회는 시행자 지정고시 이후에 저희가 꾸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주민대표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좀 하고자 하고요.
물론 이 주민대표단이 대표일 뿐이지 소유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민대표단에 계신 분들이 각자 단지에 이런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서 저희 쪽에 의견을 제시하시고 주민대표단 내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주택자 추가 대출에 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만약에 도보양지 지구 외의 단지를 가지고 토지 허가 비율이 같은 두 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때 추가 대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같이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다주택자 추가 대출 관련해서. 네, 다주택자인 경우에 이제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두 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양지마을은 투기과열 지구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분당에 예를 들어서 또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한번 당첨이 되면 5년간 재당첨이 안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당 양지마을에서 관리처분을 통해서 이제 입주권을 획득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저쪽 다른 지역의 분당 내 타 아파트가 입주권을 소지하고 나서 5년 안에 뭐 한 2년 만에 저쪽에 또 관리처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쪽은 청산이 됩니다. 네,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빨리 분양받으시는 거 한 개만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분당이 아니라 투기과열 지구 아닌 지역에서 가지고 계신 거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시기가 5년 뒤다. 네, 재당첨 제한이 5년. 5년 네. 해당되면. 네. 근데 네. 대출은 되나요? 추가 대출은 대출은 안 됩니다.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안 됩니다. 네. 다주택자 대출이 안 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시행자 입장에서 그거는 이제 이주비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보증금, 전세 보증금의 구상권은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조달 가능하십니다. 네, 그건 가능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재당첨 제한 관련돼서 제가 하나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경험한 현장에서 소유자분께서 관리처분 직전에 일반 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뭐 일반 분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물건,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의 소유자 물건을 취득하고 하시는 것들도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까 부담도 지금 2주 후에 이거. 네, 2주 후입니다. 2주 후. 네.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이거는 질문이 주민 대표자분들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양연합과의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사례수가 적다 보니까 각 연합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연합들을 유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까 정해진 건 아닌데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한양연합 쪽에서 어떠한 의견을 다수결로 원칙을 정했을 때 금호나 단독으로 하는 저희 청구 쪽이 불리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취지를 지금 한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나 없이 지금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양연합과의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를 좀 어느 쪽에서 좀 설명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금호랑 청구 쪽에서 서로 양보하는 건 양보하면서 가고 한양 쪽이랑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는 금호랑 청구 쪽에서 싸우는 얘기가 조금 더 많이 지금 느껴져서 그런 얘기의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단이 됐든 아니면 좀 사주시는 좀 얘기를 좀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양연합의 소유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조금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한양연합과 금호총구연합의 소유자 수를 따지면 금호총구연합의 소유자 수가 많으세요. 그런데 각각하면 적잖아요. 네? 각각이면 적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네. 내 한양연합. 아, 그렇죠. 하면 적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거죠. 네, 네. 아니 뭐 그런 차원에서 연합을 하냐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호와 청구를 연합을 처음에 이제 묶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구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구는 단독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컨디션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을 따로 하면 통합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이 양지마을이 통합 재건축 사업으로서의 그 취지에도 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제약이 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상품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호의 입장에서도 청구와 연합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사업성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구성을 하게 된 거지, 뭔가 이 한양과 금호와 청구의 이런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취지는 전혀 아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질문